이번 한 주의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의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창당을 했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오늘부터 7일까지 나흘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죠.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리고요. 구속된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는 소나무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은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개 쫓던 닭이라고 하겠습니다. 개 쫓던 닭이요? 닭 쫓던 개였는데 이거는 예. 개 쫓던 닭 같네요. 개는 누구고 닭? 개는 이제 개딸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닭은 이제 친문이나 비명들이신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네. 이재명 대표가 아마 공천 때 비명들을 대거 숙청할 것이다. 이제 이런 괴담이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친문이나 비명 이런 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각계격파식으로 하나씩 둘씩 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아주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쳐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큼은 우리 지역구의 개딸들한테 적당히 이제 호소를 해서 뭐 나는 경선 같은 거 이제 공정하게만 치러주면 내가 이긴다. 네. 왜냐면 현역의 지명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한테 뭐 개딸들이 전부 마음을 주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해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30% 가산점을 만약에 친명 원외 이제 예비 후보가 갔더라도 나의 지명도 그리고 개딸 중에 일부는 나를 지지해서 어떻게든 나는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천 컷오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개딸 내지 하여간 이재명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만큼은 어느 정도 기회를 주겠지 했다가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개 쫓던 닭이 되셨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지금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탈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 또 좀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종석 지금 전 의원의 거취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죠.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어제는 뭐 이재명 대표 속내를 잘 알았다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오늘 예. 아침에는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지금 딱 10글자만 적혀 있다 보니까 정확히 해석해서 수용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뭐 안 적혀 있어서 당의 모르겠는데.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당에 남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탈당해서 예. 예를 들어 중구 성동갑에 나와서 민주당 전현희 후보대 뭐 무소속 임종석 또는 뭐 민주연대 임종석 또는 새로운 미래 임종석 이렇게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일단 이번 총선 때는 민주당에 남아서 적어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총선에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 본질은 뭐냐면 이제 본인은 아마 이번 여름 7, 8월에 열릴 전당대회 네. 여기서 이제 당권을 노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랑 두 분이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만났죠. 네, 지난 주말에 만났죠. 네.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출마 기자회견 가려던 것도 취소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의 예. 그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임종석 전 의원한테는 그렇게 이제 성의를 보인 것이고 예. 또 그만큼 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전 대표 이낙연 대표죠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임종석 전 의원 실장 같은 이제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만남이 끝난 뒤에 이제 이낙연 대표 주변 인물들 친낙계 인사들이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예, 임종석은 기회주의자. 네. 뭐 이제 후배니까 정치 후배니까 그 녀석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뭐 이건 강찬호 위원이 또 취재라 해오신 그렇죠. 거군요. 예, 직접 들어봤는데 네. 이제 이겁니다. 간단한데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지역구는 뭐 서울을 누리지만 원래 그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전남이죠. 예. 호남계예요. 호남계.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 주변 인사들 얘기는 호남에 있는 친구들이 발목 잡았다는 겁니다. 넌 어차피 기본적으로 호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이 결국 이제 호남이 대주주인데, 네. 너는 결국은 민주당 네가 당권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굴욕을 참고 남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두 가지인데 총선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린다. 예.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은 사법 리스크다. 어떤 형태 사법 리스크도 두 개가 있어요. 수사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가 있는데 재판 리스크도 지금 만만치 않죠. 지금 결국 이제 그 발목을 세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판사가 유임돼 가지고 빠르면은 총선 전에 구형도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검찰이 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이재명 대표를 그와 관련해서 또 기소할 지금 뜻도 비췄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선거법도 있잖아요. 선거법도 굉장히 이게 사실 그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름 이전에 이재명 대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결국 당권을 내려놓고 것이다. 어차피 이제 임기는 끝나는데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할 기회는 약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호남의 아들이고 또 원래 쭉 이제 민주당의 그 지분이 있는 임종석과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당권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돼서 남았다는 것이 지금 그 이낙연계 주변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측은 이미 토요일에 만나보고 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민주당 안 나오겠다 이렇게 느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말이 제가 나올 정도면.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런 회동이 있었으니까 이제 일요일 날 어제 취재했죠. 예. 그랬더니 기회주의자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할 정도로 예.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망명 정부다. 우리는 민주당 망명 정부다. 망명 정부다.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당의 어떤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민주당을 참칭하는 민주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이하게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망명해서 우리가 당 밖에서 살림을 꾸렸지만은 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민주당 회복해서 고토수복한다. 당권 다시 갖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남겠다는 결정을 하든 뭐 본인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강천호 위원이 들으신 바에 의하면 당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총선 이후로 좀 대비하는 행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좀 궁금한데요. 서른 네. 의원은 일단 그 탈당한 이후에 그렇죠. 무소속으로 남아서 뭐 민주연합을 하겠다라고 네. 했고 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탈당 의사는 확실히 내비쳤거든요. 아직 탈당은 안 했죠. 근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지금 그- 홍영표 의원이 중요한데.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일단 지금 보면 이제 그 서른 의원의 경우는 뭐 친문계는 아니죠. 원래 동교동 출신이고 예. 서른 의원은 약간 이제 독립군 성격이 강하고요. 그 결국 이제 홍영표 의원 거치가 중요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라갈 좀 친문계 이제 후배 의원들이 있죠. 예.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아직까지 지금 사실 컷오프 당한 지는 벌써 사흘 정도 됐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컷오프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탈당한다면 바로 탈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 끌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봐야 되냐면 아까 닭 줬던 게 얘기가 이거 개 줬던 닭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예. 이건데 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설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랴. 예를 들어 설마 설마 당한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대비를 하고 미리 다 조직을 짜놓고 자 우리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순간 나가자 뭐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나는 네. 되겠지.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껏 우리한테 칼을 휘둘러봤자 이 30% 이제 그 깎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30% 깎죠. 그다음에 이제 개딸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이 무려 경선에서 50% 지금 투표권을 갖죠. 네. 뭐 이런 정도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의 최대치일 것이다 생각하고 방심한 거예요. 방심했거나 네. 아니면은 설마 나에게까지 칼날이 오랴. 약간 이런 것도 있던 거죠.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사실은 탈당을 즉각하지 못하고 이거저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떤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총선이 3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재고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중 괜찮은가요? 그래서 네. 이번 주가 이제 결정적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웬만하면 결판이 날 텐데 네. 뭐 고민하다가 나와서 이제 만드는 분 있을 것이고 또 이거저거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내가 만약 민주연대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재명 민주당하고 싸워봤자 그 결과는 아마 국민의힘만 어부질이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이 떨어지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다면 네. 과연 내가 나가서 상처만 입고 뭐 정치 생명 끝낼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차라리 그럼 임종석이 남았으니까 나도 그럼 임종석처럼 남아가지고 임종석 뒤에 붙어 있다가 이재명 이후 당권에 내가 참여할까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 비명 친문 이런 분들 그 이제 그 속내가 복잡한 그리고 일부는 지금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파동 때문에 기회가 아직 마지막 남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해철 이런 분들은 경선하잖아요. 예, 경선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친정 그 우리 엄마 친정을 주소를 내 지역구로 옮기게 했어요라는 개딸들 지금 이제 메시지가 떴다는 거예요. 아, 무슨 아니, 얘기냐면 뭐 지금 단독 기사가 떴나요? 이게 이제 자 개딸들 자, 예. 중앙일보 오늘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중앙일보. 중앙일보 기사라서 혹시 좀 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아, 거. 뭐 저희도 예. 취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뭐 네. 동아일보가 이거보다 더 큰 특종하기 네. 기대하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채널 A도 네. 많이 하시기 바라고. 예.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언론 나온 거니까 네. 이게 개딸들 통신사 주소를 허위 이전해가지고 민주 ARS 경선 투표를 흔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선
경선에 참여하려고 주소지까지 옮긴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친 이재명계 네. 이제 원외 후보하고 비명 원후 의원 네. 맞붙는 지역구에 개딸들 이제 친 이재명 후보 응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뭐 당연히 이제 그거 찍는데 우리 엄마가 네. 다른 동네 살아요. 예. 그런데 우리 엄마 보고 엄마 거기 저 통신사 주소지 옮겨 간단해. 엄마 핸드폰 들어가서 고객센터 네. 들어가가지고 우편물 거기에 들어있는 주소만 바꾸면 돼. 네. 이렇게 되면 그 엄마도 동네가 다른데도 이 지역구에 사는 것처럼 되고 그럼 안심번호를 받은 통신사가 이 어머니한테 권리당원인 내지 일반 여론조사 대상으로서 전화를 걸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화가 걸려오면 네. 엄마 꼭꼭꼭 해서 누구누구 후보 찍어.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비명 지금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네. 지금 극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개딸들 지금 이제 그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일반 여론조사 50,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 50인데 권리당원 아시다시피 개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비명 후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건데 그 단순히 권리당원이 그 지역구에 개딸들이 많다는 걸 넘어서 남의 동네, 남의 지역구에 있는 개딸까지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불법 내지 반칙이죠. 표를 뭐 한 명이 한 표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일단 네. 두세 표를 가져오려고 네. 하는 거니까. 네, 심지어는 예, 저게 사실이라면은 네. 조금 확인에 이 들어가고 기사는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기사가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사는 일단 자, 나왔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실이라면은 당에서 저거에 관련해서는 뭐 해명을 하고 그런데 자 조치를 해야 될 보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당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그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 좀 더 기사 내려 보시면 네. 나오는데 예. 이건 뭐 중앙일보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자 이걸 보면 저기 뭐 쭉 또 내려가 보세요. 저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강성 친명 지지층의 이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네. 안심번호 받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이 지역구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보만 받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사냐 안 사냐는 몰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들어가서 우편물 주소에다가 바꿔버리면 네. 안심번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서울의 강남구다 하면 강남구에 이 사람 안심번호인데 강남구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여론조사 업체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네. 그러면은 비명계들은 일단 하위 감산을 안고 시작하는 경선인데 그렇죠. 만약에 네. 저런 작업까지 그렇죠. 지역에서 네.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경선 결과를 두고도 여러 가지 좀 잡음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이 권리당원으로 이제 그 응답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개딸이 예. 이 시스템에 의하면은 뭐 그런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민주당원이십니까 아니지 뭐 지지층이십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다 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일반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고 나서 또 기다려. 그럼 또 이번에 또 전화가 걸려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번에는 난 민주당 지지자다 해가지고 네. 아까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니까 난 이번엔 권리당원 조사 받겠다 해가지고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을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기사 얘기입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예. 지금 벌써 불복하는 재심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호섭 의원 광주 북갑 경우에 네. 지금 ARS 투표 의혹, 착신 전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착신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지역구에 네.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다든지 중복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예. 거는 착신 전환 의혹. 그래서 지금 재심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북 익산갑의 김수홍 의원의 경우에도 네. 이 바로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정체불명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 네. 여기서 경선을 했다고 하니까 조사를 불복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이 ARS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중앙일보 기사 얘기입니다. 예. 경선 결과가 뭐 이번 주부터 해서 좀 계속 나올 텐데 뭐 일단 민주당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도 통합 비례정당이 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어제 또 창당한 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죠.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한 수순인데 네.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당 대표에 추대가 됐고요. 그렇죠. 네. 조국혁신당이 근데 좀 그 스탠스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을 네. 뭐 같이 가는 정당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으면서 정당 투표는 조국혁신당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아닌가. 정말 잘 이런 보셨어요. 얘기가 지금 예.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꽤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예. 막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지지하는 분들 성향을 보면 1번 이재명 대표는 싫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분 뭐 이런 분이 있겠죠. 예. 이른바 비명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친명 민주당이 돼가는 민주당 자체는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개딸이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재명 대표 자체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윤석열 정부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또 네.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건 정치적인 지지인데 어떤 그 개인적 감정까지 실은 지지라기보다는 나의 정치적인 내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네. 이런 분들이 조금 좀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지역구에는 이재명인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전체 풀을 높이려면 조국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예. 조국 같은 또 이제 어떤 안심보험을 하나 더 들어준다. 이런 경우가 이제 해칭.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싫어하는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재명을 좋아하지만 이재명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지지자. 이제 이런 분들이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이란 데가 바로 지금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다 보니까 확실하게 민주당 밀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법 리스크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과연 저래 갖고 대선 경쟁력이 앞으로 있겠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을 게 조국이다 해서 이제 많이 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 이유이고 네. 바로 조국 신당에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 근데 민주당에. 조국 전 장관은 본인도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지금의 어떤 형이 확정이 되면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의원이 이제 이른바 그 어떤 그 사법에로부터 방패가 되는 것은 체포 동의안이거든요. 예. 체포될 때는 방탄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체포가 아니라 대법원 그냥 판결이에요. 그럼 이제 대법원 그냥 판결 구속이니까. 가가지고 네. 그날 현장에서 뭐 피고인 조국 뭐 모모에 처한다. 딱 판결 나는 순간 만약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경위가 끌고 나가서 깜빡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당연히 뭐 법대 교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까? 깜빵을 가더라도 만에 하나 유죄가 판결됐을 경우는 이제 깜빵을 가게 되는데 그 경우라도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명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야권의 어떤 맹주까지도 이제 보면서 네.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법적으로는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은 그렇겠죠. 나는 법적으로는 정권의 무도한 탄압으로 멸문지화가 되었지만은 네. 국민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의 무죄를 국민은 믿고 계신다. 그것만 믿고 감방에서도 계속 가겠다. 뭐 이제 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정치적인 의지는 나는 비록 감방에 있어도 나와 함께 당선된 우리 당 동지들이 계속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2심에서 유죄를 이제 선고받고 실형을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순간 다 일반인들은 그저 부대가 이제 깜빵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재판장이 법정 구속도 안 했단 말이죠. 안 했죠. 예,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예. 그것부터가 좀 이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조국 신당까지 나오고 총선에도 나오고 본인이 지금 금배지까지도 달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사법의 정치화가 좀 너무 심화된 게 아닌가 이게 예, 그런 측면도 좀 보는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6일에는 소나무당 창당도 그렇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네. 닮은 꼴인데 쉽게 사실 말 송영길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보다도 더 좀 상황이 그런 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네. 옥중 창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아니 뭐 옛날에 네. 옥중 아마 이 후보 뭐 옥중 출마까지는 저도 뭐 옛날에 근데 옥중 이런 출마.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군사 정권 시절에 예. 주로 이제 민주당 계열 이제 야권 투사하는 분들이 그때는 정말 독재 한 거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쓰고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예. 그 이제 옥중 출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좀 제가 젊었을 때 본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민주화 투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그 이제 감방에 들어간 혐의도 굉장히 좀
그 뭐 민주화 투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렇죠. 전당대회 그다음에 돈봉투 살포 돈봉투고 살포고 이용인데요. 그다음에 이분 본인 스스로도 돈봉투 뿌린 부분은 인정을 한 듯한 말을 한 게 이거 집안 문제인데 왜 이걸 갖고 뭐 저 뭐냐 검찰이 개입하냐 뭐 예, 이러는데 예. 그럼 집안에선 돈을 뿌려도 되는 건지 그게 뭐 정말 자기 무슨 혈육 집안도 아니고 네. 그 안에서도 어쨌든 경선이나 엄연히 그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는 공당 조직 안에서 네. 돈이 살포됐다는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집안이니까 남은 간섭하지 말라고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문제를 뭐 부당하게 개입했고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인데 네. 국민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특히 송영길 지금 전 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 뭐냐 이렇게 옥중에서 창당을 하고 충분까지 한다는 거는 네.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그 혐의를 보더라도 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하여간 지금 공천에도 나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공천에.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이거는 그냥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네.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보면 지역구를 물려주는 물려줬죠. 사이죠. 지역구 물려주고 본인은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네. 서울시장에 나갔고 명분도 약해서 공격도 많이 당해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이건 본이가 아니었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정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와 사이가 나쁜 지금 친명 무슨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되고 이런 거에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의중도 작용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우연히도 그 이거는 이제 그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송영길 대표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컷오프 네. 당했죠. 네. 그다음 거기 지금 이제 이른바 친명 그러니까 원외 후보를 꼽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네. 박선원 영입인데. 영업인 이제 제가 보도했습니다만 특히 채널에서 많이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박선원 이분을 그 여론조사 하는데 현역 홍영표는 쏙 빼고 네. 그다음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을 저 뭐냐 1번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 예. 1번 이동주 현 의원. 현 국회의원. 그래서 마치 그 지역구가 이동주 의원이 지역구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 예. 이동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착시가 네. 나죠. 그 2번은 더 좀 황당한데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박선원 국정원 제1차장 네. 영입인재 4호인이라고 그것을 2번이나 또 이렇게 해줘요. 그거는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이건 상당히 불공평한 여론조사가 예. 확실하다 이런 건데 질문도 되게 네. 공정하게 짜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직함은 분명히 두 사람 그 경쟁자들 사이에 딱 하나씩만 받고 특히 영입인재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를 누가 봐도 밀어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볼 때 근데 박선원 이 후보를 밀어주는 느낌이 강한 여론조사였는데 이게 네. 박선원 후보가 그럼 어떤 분이냐? 이분이 송영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사연 있죠, 먹사연.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예. 거기 있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과를 예.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막 훌쩍 지나가지고 네. 이 화성인 얘기를 해봐야 네. 되는데요. 화성인? 화성인. 아 화성을. 개혁신당의 네. 이준석 네, 대표가 네, 네. 오늘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네.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이미 앞서서 화성을에 내가 나가겠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의원은 이원욱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네, 네. 이원욱 의원이 화성정으로 이동을 그렇죠. 하고 네. 화성을에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전에 김종인 대표는 뭐 대구 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지역구 얘기하다가 왜 결국 화성을로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대구가 여의치 않죠. 예, 결국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선수는 빵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어쨌든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구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쉽지 않다고 판단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화성을이 돌연 좀 등장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화성을은 그 이원욱 전 의원, 이원욱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원욱 예. 의원이 정정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데 네. 화성을이 이제 을과 정으로 분리됐어요. 예. 그래서 화성을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근데 그 지역도 이원욱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 지역에 이원욱 의원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원욱 의원하고 같은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의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이종훈 주석 대표 여러분들 도와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움으로 전체 다 했는데 나는 여기 정만 하게 됐으니까 여기 을 지역으로 남은 조직 여러분은 이준석 대표 나라고 생각하고 밀어주시오. 지금 이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크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는 게 여의도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제 본인은 원래 노원인데 노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노원 정말 힘든 곳입니다. 국힘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게 본인 조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은 이제 자기 조직이라고 하면 노원에 있는 건데 노원이 어렵다고 하면
조직이 그나마 좀 가동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아. 이게 딱 이원욱 의원 조직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 지역구가 반으로 나간 곳이 아마 이 개혁신당이라든가 이 주변에 여기가 지금 상당히 유일하지 않나. 아, 그러다 조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직을 갔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정치 예보관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